안녕하세요. 1월 4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한타증권의 손은혁 지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4일 맞죠? 착각했을까봐 괜히 긴장했네요. 혼자 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거의 혼자 하는 방송은 거의 몇 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게스트분들이 있고 제가 뭐 호스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제 시황 전하는 내용보다는 뭐 이렇게 좀 질문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예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서 정말 스타디 하드하게 한번 열심히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 종목 장세고 종목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난감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르는 듯 했는데 빠지고 빠지는 듯 했는데 오르고 이쪽으로 가는가 보다 해서 저쪽으로 옮겨갔더니만 다시 이쪽도 올라오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좀 시장의 흐름 좀 봐드리면서 그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전략을 좀 한번 짜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1월달 들어서 시황 얘기도 많이 했고 올해 전략 얘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많이 귀에 못이 박히게 아마 들어서 어느 정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보시면 오늘 많이 올랐죠. 37포인트 넘게 거래소 오르고 코스닥도 8포인트 이상 올라서 마감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벌써 2255까지 순식간에 올라왔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뭐 2180까지도 갔었었는데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거래소 시장 한 2600억 정도 매수했거든요. 일단은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거의 한 3일 정도를 그냥 조금씩 샀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사면서 팔지는 않네 뭐 이런 뉘앙스였었는데 오늘 좀 많이 사는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코스닥은 좀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았던 모습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도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 쪽은 지난주에 들어왔던 배당투자 관련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판 것까지 하면 거의 한 8천억 정도 이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투신이랑 연기금이 오늘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다 느꼈겠죠. 오늘은 좀 뭐 시장이 좋았다? 라고 좀 느끼셨다라면은 그동안 많이 빠졌던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I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주를 많이 가지고 계셨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좀 약했다라고 시장을 보신다라면은 나는 리오프닝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다. 그렇게 조금 보실 수 있겠고 2차 전지 이쪽이라든지 뭐 그동안 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 뭐 방산에서 일부, 뭐 그다음에 뭐 건설 기계 섹터, 뭐 이런 쪽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시장에서 나는 조금 오늘 소외당했네, 뭐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 그 뭐랄까 플레이하는 모습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뉴스, 이슈 이 부분이 그날 나오면 당일날 일부분 반영이 되고 그 다음날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대책 나왔는데 오늘 되게 강하게 반응을 했죠. 그죠? 어제 반도체 얘기 나왔는데 어제 소부장 움직이고 오늘 대형주 움직이고 그죠?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서 시세가 정작 오늘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제 호재가 나왔는데 그게 오늘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내용을 뜯어보면 중국이 거기에 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이라든지 중국 내에서 소비가 일어나는 쪽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중국인들이 뭐 방한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들도 그동안 좀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수 소비재를 서용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을 이제 3월부터 시작하게 된다라면은 그 뒤에 따라붙는 것들이 이제 이미 소비재에 들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가전, IT 이렇게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죠. 뭐 해수대폰도 되겠습니다. 이런 쪽들이 또 나중에 향후에 좀 수혜 볼 수 있다라는 측면도 고려해봐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일단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아침에 엄청나게 많이 빠지면서 시장 전망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낙폭과대 인식에다가 정부의 이제 세액공제 얘기 나오면서 이제 소부장 중심으로 좀 반등을 했었고 오늘 좀 대형주가 올라온 상황인데 결국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섹터 상위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2,600억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은 수급의 힘이다
라고 이제 오늘의 상승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제조업 지수도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또 그 안에서 뭐 아시다시피 어제 뭐 애플, 테슬라 또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의 원인을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빅테크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감원을 계속 하고 있고, 미국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그동안 충성도라든지 브랜드에 대한 그런 충성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점유율 같은 경우도 독보적이었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격을 아무리 많이 올려도 사람들이 계속 사게 됐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어떻습니까? 경쟁차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가격을 올리니까 안 팔리죠. 경기 침체 우려가 높은데 누가 비싼 차를 사겠어? 라는 인식 당연히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품 가격은 더 이상 못 올리겠고 제품 가격을 낮춰서라도 양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그 많이 팔 수 있는 양이 과연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왜냐하면 많이 팔아야 되는데 수요가 안 좋잖아요. 지금 수요가 안 좋다라기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수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상태라고 되겠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경쟁자들의 차를 많이 팔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그 경쟁자들의 차를 많이 팔고 있는 만큼 테슬라도 적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파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을 또 벌여야 되는 입장에서 테슬라가 과연 우위에 서서 올해도 실적을 과연 잘 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계속 좀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는 게 맞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차들에 대한 우려가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최근 보시면 이제 주택 가격 빠지는 부분들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주택과 자동차,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인플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뭐 가격 전부 봤을 때 제품 가격들 이런 부분 뭐 인플레 소비 지표에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집값이 빠지고 대신에 임대료 올라가는 부분들, 그 안에서 임대료 올라가는 부분도 부담인데 차 가격까지 올라가면,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냥 완성차보다 비싸잖아요. 물론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차 가격은 낮아졌다 하더라도 내가 내는 그 차에 대한 할부 비용, 그죠? 리스비든 뭐 할부비든 이자 부담률은 올라간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 소비 감소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같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의 현대차, 기아한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 역시 테슬라를 비롯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한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의 하락이 몰고 온 국내 관련 업종 부품주들에 대한 하락, 또 그다음에 애플도 같은 국면이죠. 뭐 중국에서 테슬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공장을 계속 쉬었고 애플도 이제 쉬었습니다. 이제 퍽스콘 정조 공장 같은 경우도 뭐 출하량이 90%까지 올라갔다라는 뭐 기사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애플도 실적에 대한 우려치가 4분기에 컸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이 반영이 된 부분이 올해 실적 부진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시장은 다시 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며칠 동안 테슬라 한 이틀 정도 올랐었네요. 강하게 올랐던 부분들도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시장에서는 실적이다라는 생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던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의 판매 부진, 뭐 어차피 여기는 리오프닝 전에는 막 못 샀었잖아요. 근데 역시 리오프닝 되고 나면 또 애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나온 루머,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플이 이제 관련 거래처들한테 공급 단가 인하를 뭐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그저께 나왔던 뉴스였었는데요. 뉴스라기보다 루머였었습니다. 근데 어제 반영이 좀 안 되는 타다가 뭐 오늘 아침에 강하게 반영이 됐다가 다시 나중에 강하게 끌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어려우면 항상 하청업체들한테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죠. 과거에 삼성전자도 항상 그래 왔거든요. 야, 너네 부품 좀 가격 줄여라. 뭐 이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너네 좀 단가 좀 낮춰라. 뭐 이런. 그래서 제품이 안 팔리고 수요가 줄어든 상태 속에서 가격을 낮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전체적인 제조업체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품업체들한테 로스컷은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확실히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일부 기업 빼놓고는 단가이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당 기업들한테 실적의 우려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의 압박으로 다가왔고 미국 시장 많이 내렸고 또 국내 업체들도 그런 스킴으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가 강하게 오른 이유가 그러면 어제 세액공제 그게 다였냐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세액공제라는 게 너네 내일 세금에서 다 줄여줄게가 아니죠. 이제 증설 투자하는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중견기업과 대기업 나눠서 이제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증설을 해야 된다라면은 이게 작은 회사가 증설을 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 뭐 일부 대주전자라든지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증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업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 거고 내지는 우리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참에 증설을 해가지고 가격으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은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정도인데 특히 삼성전자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설을 하고 그 증설로 인해서 세액공제를 물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받게 됐을 때 누가 수혜를 보겠냐? 그러면 결국은 증설한 거에 들어가는 뭐 부품이나 장비나 공정 재료나 뭐 기타 소모성이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장비 업체들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어제 중소형주 많이 오르고 반도체 소부장 많이 오르고 오늘도 같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 그동안 이제 중국이 뭐 100조 위안 뭐 몇백 조 정도 되나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반도체 굴게 하겠다. 올해 반도체 계속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었는데 오늘 살짝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거를 뭐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을 것 같은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자금만 먹고 튄다라고 먹튀라고 해야 되겠죠. 자금은 계속 투하가 되는데 그만큼 뭔가 성과가 안 나오니까 중국 정부도 이게 계속 돈으로 밀어넣을 상황은 아니겠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대한 제한적인 소식이 나오니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과다 경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과공급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시장에서 해당 섹터를 강하게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계속 돈 퍼부어도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라는 게 순식간에 돈을 퍼부어서 될 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의 우려감, 또 특히 반도체는 전방 산업이다 보니까 자동차와 함께 경기가 회복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와야지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어느 누구도 반도체 업황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상당히 단기순이익이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낮아져 있습니다. 목표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그를 대변하고 있고 뭐 PBR 뭐 1.1배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PBR 하단에 오다 보니 기타 등등의 이슈에 인해서 움직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국에서의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제한적인 소식이 또 반도체를 좀 자극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많이 올랐지만 결코 낸드 가격이나 디램 가격에는 반응이 없었다. 하락세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가격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어느 정도 완만한 금리 하락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반도체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른 것들은 중국에서 날아온 일정 부분 기대감,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투자하고 돈 이렇게 막 지원하는 부분들 좀 어느 정도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세액공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외국인이 돌아온 수급, 오늘 삼성전자 엄청 많이 샀죠. 그런 부분들, 결국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2차 전지 섹터주들도 다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장 초반에 급락하다가 다 올라왔죠. 그다음에 LG화학도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그 외에 기타 등등 뭐 2차 전지 대형주들도 다 초반 낙폭보다는 다 제한되는 흐름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총이 다 크기 때문에 외국인 다시 돌아오면서 수급적인 수혜를 봤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폭 과대에 따른 인식이 반도체
쪽을 끌어올렸고 거기에 가미된 호재들이 끌어올렸다 보시면 좋겠고 2차 전지도 낙폭 과대 상태 속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IRA 관련된 거 지난주에 나오면서 좀 최악을 좀 벗어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조금 가미된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지주 섹터 어제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죠. 역시 이 부분도 배당 이후에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외국인들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는 섹터인데요. 금융 관련해서도 좀 호재가 나왔죠. 뭐죠? 건설과 같이 좀 맞물려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은 지금 다 풀죠. 강남 3구하고 용산 빼놓고는 지금 다 풀고 그다음 대출 한도 없애주고 또 분양에 있어서 미분양이 나면 정부가 그거를 미분양을 매수해서 이제 뭐 공공임대 같은 경우를 쓸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해라라는 뭐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한도도 넓어지고 뭐 물론 본인의 월급 대비해서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어떤 주택을 살 때 있어서 뭐 9억까지만 뭐 이런 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요런 대출 한도에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은행주들, 금융지주사들 안에 있는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도 어제는 안 움직였죠. 그 얘기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왜 올랐을까요? 역시 또 중국발 뉴스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점 찍고 난 뒤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12월 달에도 거의 30% 이상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11월에 저점 찍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게 다 중국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우리 시장에서도 좀 대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거래량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오늘 건설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 뭐 그쪽이 이제 중국에서 많이 오르고 홍콩 쪽에서 좀 많이 오르면서 국내에서도 건설주가 좀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국내 국토교통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가미됐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기대치가 없던 하락만 계속 하던 섹터에서 조그만 호재, 업황 이슈 뭐 이런 부분들 드러나면서 쇼크버링성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겠죠. 결국은 부동산도 풀어주긴 했지만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강력하지는 못하다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죠. 제가 봐도 아무리 풀어줘도 은행에서 아무리 대출해줘도 그 이자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금방 좋아질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키포인트는 금리가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전반적인 부분들이랑 부동산 전반적인 뭐 관련 건설도 마찬가지인데 이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야지만 내가 그러니까 소비자죠. 소비자가 운신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좀 큰 것들, 작은 것들은 뭐 가격에 대한 저항이 적잖아요. 금리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고 내가 라면 안 사 먹고 초코파이 안 사 먹고 사이다 안 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집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큰 가전이라든지 아니면 비싼 휴대폰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은 금리가 어느 정도 다운이 되어야지만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늘 염두에 두시고 해당 섹터를 좀 봐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올해 우려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다 보니 호재성 이슈와 함께 쇼커버링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뭐 전체적인 부분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PPT 하나 준비한 걸 좀 볼게요. 이게 제가 어제 오후에 이제 뭐 보면서 이제 제 고객분들한테도 좀 보내드리고 했었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이제 MLCC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보시면 저점을 11월 달에 찍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출 금액도 11월 저점 찍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 여름까지 쭉 빠졌다가 서서히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단계죠. 그리고 지금 수출 금액도 예전에 고점치 쪽을 이제 계속 늘어나게 하고 있는 여기 보시면 이제 수출 단가 추이도 11월 달에 저점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MLCC도 결국은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한 부품이죠. 뭐 IT의 쌀알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근데 이게 지금
수출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겠죠. 뭐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죠. 뭐 부족하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고 아니면은 뭐 수요가 많아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가 먼저인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미리 좀 재고를 쟁이기 위해서 사들이는 수요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LCC의 수출 데이터와 금액적인 데이터를 보면 어제 삼성전기가 많이 오르고 오늘 삼성전기 오르면서 아무텍이라든지 사막콘덴서라든지 이런 MLCC 섹터주들이 튀어오른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라고 좀 보시면 답이 되겠고요. 제가 중국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 많이 봐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국 100대 도시 도로 혼잡 지수가 있는데요. 이게 쭉 코로나 팍 터지면서 이게 빠졌던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한산했던 도시가 혼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이제 중국 북경의 이제 지하철 트래픽 움직이는 것만 봐도 사용자 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많이 돌아다니면 안 보이는데요, 피디님? 아, 전체 화면? 아, 이거 전체 화면. 괜찮아요, 이미. 이미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네,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 크게, 보시면은 지금 보신 대로 혼잡 지수는 저점 찍고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철의 이용자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라는 점. 이미 12월 중순에 저점 찍고 많이 반등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이 향후 3월 달에 이제 뭐 시진핑이 뭔가 정책을 계속 내놓겠지만 결국은 부양책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부양책은 계속 최근에도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점들 좀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런 부양책들은 소비와 직결이 되고 이들의 소비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을 계속 상반기에는 공략해야 되는데 최근에 먼저 리오프닝이 움직였습니다만은 결국은 리오프닝 이후에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못 샀던 뭐 부양책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뭐 돈도 퍼붓고 있습니다만은 뭐 휴대폰도 살 수 있겠고 집에 가전도 바꿀 수가 있겠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서히 소비의 사이즈가 커진다라는 거죠. 작은 거 사다가 큰 거 쪽으로 네 그렇게 커진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라면은 반도체나 뭐 IT 가전 쪽들 같은 경우도 지금 최악이고 최악인 거 알지만 뭐 한동안 더 최악일 수도 있겠지만 거의 심리적인 바닥선은 지났다라는 생각이 시장에서 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렇게 보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도체나 IT 이런 부분 많이 올랐지만 낙폭과대에 대한 인식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에서 날라온 호재성 이슈들, 그다음에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면 또 반대가 있겠죠. 반대가 뭐가 되겠죠? 리오프닝이죠. 오늘 좀 쉬었죠. 장 초반보다는 후반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장 초반보다는 후반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음식료 섹터주들 조정 많이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주들도 조정 많이 받았죠. 뭐 최근에 이제 뭐 중국인 입국한 사람들 보면은 양성률이 꽤 나오고 있죠. 코로나 양성률이 꽤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정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엔터주들 상당히 어디까지 많이 오르다가 이제 조정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콘텐츠주들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 많이 들어갔죠. 뭐 스튜디오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조정 들어가고요. 이쪽 많이 조정 들어갔습니다. 반면에 화장품 쪽에서는 저가 화장품 주식들, 특히 이제 색조 쪽들 이런 쪽들은 리오프닝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히려 코스메카라든지 클리오 같은 경우 되게 잘 버텨주는 흐름이었었고요. 상승해주는 모습, 레포트도 나왔고, 그 다음에 여행주들. 오늘 일부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투어는 선제적으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들어왔습니다만 모드투어가 어제하고 오늘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리포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쪽 리오프닝 섹터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섹터주들은 조정이 매도의 기회가 아니라 잘 기다려서 저가에 잘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드투어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 오늘 뭐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카지노들도 좀 잘 버틴 모습이죠. 면세점도 빠지긴 했지만 일단 좀 잘 버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좀 마트류들,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이런 쪽들도 지금 계속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왜 긍정적이냐 하면은
지금 마켓컬리가 상장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좋은 시점에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뭐 유통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이제 뭐 분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그동안 이제 온라인 시장 확장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던 오프라인 매장들 중심으로 한 업체들한테는 다소 올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면은 백화점보다는 이런 할인점, 그죠? 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있고요. 롯데는 뭐 롯데마트 있고, 하계사 거기에는 이제 롯데 시네마 영화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롯데 쇼핑에는 그렇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요쪽들이 좋아질 수 있겠다. 이마트는 뭐 스타벅스 좋아지는 부분들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 뭐 G마켓이라든지 뭐 쓱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온라인 쇼핑 쪽에서 피해봤던 부분들이 뭐 다소 올해는 좀 뭔가 영업이익률을 올려야 하는 그런 급박한 시기입니다.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모두 다 좀 뭐랄까 차입금이 좀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좀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 영업이익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소비 쪽들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메이크업, 화장품 쪽에서는 보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 항공사들은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뭐 진에어, 그 다음에 뭐 제주항공 이런 것들 조정 완만히 잘 받고 나면은 다시 또 가격적인 메리트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에어부산 같은 경우가 거의 뭐 2,000원대 초반에 있다 지금 3,000원 넘어선 상태죠. 그러니까 좀 약간 시장에서는 좀 확실히 지금 트렌드가 싼 거, 많이 빠진 거 이런 쪽으로 좀 집중된다라는 점 좀 이해하시면서 좀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특징이 있었죠? 음식료 이것도 많이 빠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 쪽만 놓고 본다라면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 추가 조정 나오거나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 있고요. 롯데치솔도 추가 조정 나오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쪽들은 아까 한번 짚어드렸죠. 건설은 개인적으로는 현대건설, 뭐 GS건설은 워낙 낙폭과대 상태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레포트들은 삼성 엔지니어링 되게 올해 좀 좋게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좀 싼 편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온시티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많이 빠졌던 히림, 근데 이런 쪽들도 좀 가격 메리트가 있을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좀 깊게 생각하면 좀 어렵습니다. 아, 올해 경기 안 좋다던데. 아, 기업들 실적들 안 좋다던데. 아직도 멀었다던데.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섹터 이동도 상당히 빠르고요. 시장의 뉴스도 빠르게 작용합니다. 왜냐면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만 나오면 쇼커버링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히 상반기는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는 분들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 머뭇머뭇하다 보면 이미 올랐고, 이미 오른 상태에서 사면 또 물리고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지고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섹터에 들어가서 저가에 매수해 놓으면은 또 때마침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주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쪽에서 뭔가 호재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도 그렇고, 그죠? 뭐 건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소비주들도 다 마찬가지겠고, 리오포인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올해는 계속 좀 시장을 봐주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좀 한 30분가량 좀 길게 시황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뭐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는데, 금통위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맞죠?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거의 동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고, 미국 연준 회의도 이제 뭐 이달 중하순에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미국에서도 연준도 이번에 한 0.25 정도 올리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언급에 있어서 좀 뭔가 완만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면은 시장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점이 약점일 수도 있겠고 강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발표를 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안 좋은 걸 알아도 더 빠지잖아요. 발표하고 나면.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좀 강하게 과하게 반영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반등하고 실적 발표할 때 한 번 더 빠졌는데 전저점을 하회하지 않는다. 그럼 종목별로는 거의 대충 좀 바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의 리오프닝 소비의 폭발과 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건설,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들의 강세 이런 부분들 또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올해 뭐 혹여라도 이제 상반기 중에 뭐 종전까지는 아니어도 휴전이라도 된다라면은 좀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럽 보세요. 지금 15도, 20도 가고 있어요. 지금 한겨울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천연가스 가격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가스 쟁여놓는다고 막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 유럽에서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거꾸로 추운데 유럽은 엄청나게 지금 덥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덥다까지는 아니어도 겨울이 너무 따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올해 경기 침체라든지 뭐 안 좋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아니죠. 외국에 있는 이제 뭐 운용사 큰 데서든 뭐 향후 6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 없다 뭐 이런 식의 리포트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감에 휩싸여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시장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우량주, 대형주, 경기랑 관련되는 종목 갖고 있다라면은 뭐 계속 기다리면은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좀 능동적으로 빨리 대응해 주시고 순환매에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주시는 분들이 좀 수익을 챙길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중요하죠. 네.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저는 큰 그림을 봐드리잖아요.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선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발 무슨 뭐 반도체 뭐 지원금 안 주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 부분들이랑 뭐 우리나라 설비 투자 세액공제 해주네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좀 도움이 돼서 바닥은 잡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하락 추세 안에 있고요. 60일선은 일단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행입니다만은 일단 21선이 꺾여서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6만 원 선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뚫어주느냐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완만한 하락선 보시죠. 그래서 이 하락 추세에서 아직 삼성전자 벗어나지 못했고 적어도 6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과 6만 5천 원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만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도 볼게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오늘 한번 이렇게 크게 양봉이, 하이닉스가 오늘 거의 7.45% 올랐는데요. 하이닉스도 이렇게 빠지다가 어제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일단 저점에 대한 1차적인 신호는 좀 나왔죠. 그건 좀 다행스러운 일. 그래서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한 73,0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부분을 저점으로 해서 75,000원 정도를 단기 지지선으로 하는 대응 전략은 계속 유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모든 추세선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1선도 하락, 5일선도 하락, 60일선도 하락, 121선도 하락, 200일선도 하락. 중장기적으로 전부 다 하락 추세 안에 들어있고요. 하이닉스는 뭐 적자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만 보더라도 오늘의 장대 양봉과 거래량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다는 아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거나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75,000원 부근을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계속 활용하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가격이 강하게 깨지지 않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21선은 지금 보니까 한 7만 한 8천에서 9천 원 정도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7만 8, 9천 원대에서 지지가 잘 되는지를 보면서 플레이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이 하락 저점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날일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는 반드시 8만 7천 원대를 강하게 넘어줘야 되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막혔었던 자리죠. 9만 5천 원대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강한 돌파. 결국은 사실 하이닉스는 10만 원을 넘어가야 뭔가 큰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씩 계단식으로 간다라면은 적어도 이제 8만 5천 원대,
9만 원대, 9만 5천 원대,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차곡차곡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최대 저항은 9만 5천 원 부근에 하이닉스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종목 상담 같은 느낌이에요.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가지고 있고 몰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시장에서 좀 선방한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고 시가총액이 크고 업종 대표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을 좀 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오늘 좀 삼성전기. 네, 이건 아까 제가 MLCC 가격 반등, 뭐 출할 반등 이런 부분들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벗어나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 건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이고야 느낌이 좀 오시죠? 제가 이때 이게 옛날에 이렇게 추세선 그려드린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단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잠시만요. 수급 볼게요. 네, 기금이 한 3일 연속 사고 있잖아요. 대형주한테 IT한테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꾸준히 삼성전기를 사왔어요. 12월 들어서면서부터. 12월 들어서면서부터 사왔다는 것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제가 차트에서 11월 달에 MLCC가 출하량이라든지 가격 전환 이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걸 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내 이제 투신이나 사모펀드나 연기금들은 최근에 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3일 정도 계속 사고 있는 모습이에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추세 전환을 먼저 조금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거 예전에 다 그어놓은 저항대 선들이에요. 이 14만 한 5천 원 부근에 이 저항대가 있는데요. 이거를 단번에 돌파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돌파하는 부분 이틀 동안 좀 거래량 실렸는데요. 이 돌파된다라면은 뭐 일시적으로 15만 원 이 저항대가 되겠죠. 요거 뚫어내야 한 16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다. 거기가 지난번에 못 넘고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항대 역할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60일선이 상향 턴하면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향후에도 한 13만 7천 원 정도가 강력한 좀 지지 라인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애플의 뭐 XR 기기 늦게 나온 거, 그 다음에 애플 판매량 줄어든 거, 정조 공장 쉬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컷, 그러니까 단가이나 요구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LG노텍 순환시대였는데요. 주가도 많이 빠졌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전망도 마찬가지. 뭐 일단 바닥선은 지금 한 4일 동안 대충 잡혀져 가는 모습, 단기 바닥은 좀 보실 수가 있겠죠. 한 25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 단기 바닥이 좀 잡혀가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완벽하게 추세를 돌릴지는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도 지금 기관 쪽 사모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들어왔을 뿐 외국인은 좀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26만 원을 계속 잘 유지해 주는지가 추세 흐름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 저항대 줄 그어드린 거 예전에 다 그어놓은 것들이에요. 28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 돌파 이런 부분들까지 좀 LG이노텍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애플 때문에 좀 실적대에 대한 부담 있다라는 점, 혹여라도 이제 단가이나 요구 압력이 진짜로 있었다라면 이 부분도 좀 부담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하락 추세 선상 안에 있는 LG이노텍도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전략과 함께 저점이 확실히 좀 지지가 되는지 여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것도 뭐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LG전자는 정말 좀 뭐랄까요, 욕심을 냈다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종목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전보다는 아이고 잘못 거였네요. 가전보다는 전장 쪽에, 지금 LG전자가 전장 쪽에 수주가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LG전자 전체 실적의 30%를 전장이 차지한다라는 뭐 레포트들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LG전자는 지금 뭐 애플 이슈가 나오면은 들썩, 안 나오면은 쭉 빠지는데, 역시 LG전자도 프리미엄 가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올해 좀 가전 쪽의 손실 부분을 조금 만회하려고 하는 대응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많이 팔려면 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기능을 좀 단순화한 제품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가전업체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내지는 또 이제 고가의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급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동시에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비싼 거와 아주 싼 거, 이 두 개 극단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제품에 있어서 그렇게 선택을 확 이거 아니면 이거 이런 식으로 딱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 된다라면 LG전자도 최근 시장에서 좀 생각하는 것만큼의 우려보다는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추세적으로는 뭐 제가 계속 LG전자 보고 있습니다. 좀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0만 원 부근까지 진출하면서 기뻤었는데 다시 이제 밀려 내려오면서 다시 슬픔이 여기도 보시면 여기 10만 5천 원 부근까지 갔다가 여기도 또 이제 진짜 10만 원 딱 갔다가 또 내려왔죠. 하지만 이제 빠질 때마다 여기서는 8만 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8만 원 부근에서는 좀 저점이 잡혔고 뭐 여기 한 9만 원 후반에서 10만 원 부근 정도의 저항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주가의 진폭이 줄어들면서 수렴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LG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기존 보유자분들이라면은 한 8만 5천 원 정도대를 지지선대로 하는 뭐 중장기적인 전략을 쓰시면 좋겠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뭐 9만 원 아래권에서는 있는 편이기 때문에 8만 5천 원 깨지 않는 선에서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겠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외국인이 그동안 좀 팔다가 좀 사는 부분들, 뭐 기금은 뭐 샀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만 투신권이 좀 최근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쪽만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사실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더 많았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LG전자도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대 안에, 이 하락 밴드 안에 있지만 조금씩 방향전환 시도를 해나갈 것이고, 만약에 10만 원대 안착을 하게 된다라면은 좀 방향전환 시도가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IT 주요 기업들 다 보여드렸죠. 5개 종목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약간 중소형권에서 아까 계속 시황 말씀드렸던 종목들 안에서 차트를 한 번씩 좀 보도록 하면은 뭐 2차 전지도 조금 뭐랄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도 고점 찍고 나서 단기 조정 받고 지난번 여기 고점대 부근 되겠습니다. 여기 빨간선 그어드린 부근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60일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20만 원 다시 트라이 하는지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에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18만 원 정도 계속 지지하는지 해당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나 투신권이 다시 좀 사고 있죠. 개인이랑 외국인은 물론 팔고 있습니다만은 기관과 외국인이 좀 종목이 극명하게 좀 다르긴 합니다. 최근에 보시면 어쨌든 간에 기술적 반등 한 번 더 할 수 있는 위치에 포스코 케미칼도 있다라는 점 한번 봐주시고요. 뭐 최근에 에코프로 같은 것도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만은 펫배터리 쪽들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좀 많이 느리다. 아이고야. 코스모 화학인데 엄청 느리네요. 네, 이것도 지금 단기적으로 이게 하락 추세 안에 있죠. 하락 추세 안에 있지만 여기서 좀 쌍바닥 찍은 느낌입니다. 2만 원대 중반에서 쌍바닥 찍은 느낌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하락 추세 안에서 조정받을 때 거래가 확실히 줄어있다라는 점, 이 점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라면은 지금 여기 그어드린 23,000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요. 거기 좀 돌파되면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24,000원 여기까지는 1차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요. 뭐 추세를 다시 살릴지 아니면 반등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스모화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2만 원대 중반 정도를 단기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하는 대응은 앞으로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좀 추세 복귀하려면 24,000원 넘어가야 되니까 그 부분 좀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캠, 요것도 진짜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항대가 생겼잖아요. 엔캠 같은 경우도 저항이 한 7만 한 5, 6천 원, 7천 원 뭐 이 정도. 그러니까 8만 원을 고점으로 하는 뭐 7만 6, 7천 원 요 사이 여기
네 번의 저항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네 번의 저항대를 뚫어내는지 보셔야 돼요. 네 번 막힌 자리는 잘 못 뚫는데요. 이게 뭐 단기간에 막혔기 때문에 진짜 못 뚫는 네 번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한 네 번 정도 트라이 했는데도 실패를 봤다라면은 앞으로 엔캠은 이 가격대가 가장 강력한 저항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의 흐름상으로는 뭐 주가가 여기 한 53,000원 부근 지지선이 생겨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지지선으로 놔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 저점 부근에서의 지지, 여기를 지지선으로 놓고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60일선 좀 꺾여 있기 때문에 이거 돌리려면은 빨리 돌파하고 7만 원대 넘어가는 흐름 나와야지만 60일선이 다시 우상향 턴할 수 있다라는 점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은 뭐 최근에 좀 사모펀드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외국인 좀 팔았지만 최근에 수급은 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2차 전지 쪽들은 전체적으로 뭐 엔캠이나 뭐 첨보나 이런 전해질 전해액 쪽들이 최근에 좀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양극재들은 뭐 안 좋죠. 양극재는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향이 강한 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NF 이런 것들이 조금 조정 많이 받았었는데요. 역시 뭐 실적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좀 양극재는 그렇게 좋지 못하게 말씀드렸고 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다른 소재 쪽들 뭐 최근에 리튬이라든지 뭐 전해질 전해액 쪽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좀 다른 배터리의 기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소재단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주단들이 최근에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시세를 강하게 냈던 중대형 쪽들에서는 좀 탄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2차 전지 섹터에서 염두에 두시고, 다만 단기적인 하락이 크다 보니 기술적인 반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 시점이다 라고 정도까지 2차 전지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동차도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많이 빠진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계속 대응해 가시면서 자동차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아, 현대차를 안 봐드렸구나. 이것도 또 뭐 만인의 연인 같은 종목이죠. 주가가 이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하락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쭉 여기도 하락 추세, 이렇게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하락 추세를 끊어내려면 17만 5천 원 정도, 개인적으로는 뭐 적어도 한 18만 원대 위에서 움직여야지만 현대차도 뭔가 하락 추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겠구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연기금을 비롯해서 투신권 사고 있고요. 외국인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까 말씀드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국내 시장에 들어올 때는 다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IRA 관련해서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다소 나타났다라는 점. 최근에 사우디의 자동차 조립 공장 뭐 만들기로 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향후에 조금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뭐 네옴시티에서 친환경차 뭐 30% 정도 탄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 현대차에서 긍정적인 부분들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 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역시 일단은 계속 박스다. 이 박스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뭔가 뭐 다른 모멘텀이 필요하겠고요. 아무튼 18만 원, 19만 원 돌파해야지만 좀 뭔가 다른 시장의 방향 전환. 다만 이제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18만 원만 일단 넘어서도 이 하락 추세선에 하단 높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18만 원대 위에 안착하는지 여부를 향후에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아도 뭐 비슷하죠. 현대차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도 비슷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랑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기랑 비슷한 섹터 안에서 작은 종목 보면 이제 아모텍, MLCC죠. 아모텍이 조금 이제 추세 전환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서 차트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만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도 많지는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텍 같은 경우도 박스 하단은 뭐 여기서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태가 됐고, 상단은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 중단 이상, 뭐 여기 전 고점 저항 때까지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지금 27,050원이니까 25,000원 정도 보유하시는 분들은 최대 지수 설정해 놓고 변동성을 좀 활용하시는 전략도 MLCC 섹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사마콘에서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메이크업 쪽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리오도 뭐 거의 아모텍이랑 비슷한 흐름이죠. 저쪽이 그어드린 빨간 선 쪽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약 한 18,000원대 중반 정도? 거기 좀 저항이 있으니까 보유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코스메카
이게 좀 요새 조금 흐름이 좋죠. 지난번에 거의 한 달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잉글우드에 말씀드리면서 네 이쪽도 비슷한 느낌.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그 화장품 관련주들 다 이 정도 빠졌어요.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올라와도 솔직히 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많이 수익 났겠지만 뭐 이런 데서 추세 보고서 사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고, 반도체 쪽에서는 동진 세미캠, 네, 동진 세미캠도 아직까지는 단기 하락 추세 안에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짧게 막히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하락 추세선,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 뭐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좁은 하락 추세선,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조정받을 때 하락 추세선 안으로 밀려 들어가지 않을 때, 그런 때를 뭐 궁극적인 매수의 포인트로 잡으시는 게 맞겠고, 뭐 이 하락 추세선을 활용할 거면 이 하락 추세선 이 중단부,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오늘 장대 양봉의 한 허리 정도, 네, 그 정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 잘 받고 이 하락 추세선 상단 돌파되면은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사실 삼성전자에서 뿌리칠 수 없는 기업이죠. 비슷하게 보면 솔브레인도 그런데요. 둘 다 이제 특수가스 쪽이다 보니까 솔브레인은 좀 최근에 좀 바닥이 좀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박스잖아요. 좀 움직임이 답답하죠.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 박스 플레이 하시면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하시면 생각보다 수익률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요 좁은 이 박스권을 솔브레인이 어떻게 돌파하는지 향후에 좀 관심 갖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대 목표치는 한 28만 원 정도, 네, 단기적으로 좀 세울 수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 이 좁은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솔브레인 보유하시는 분들 보시고요. 하나 머티리얼즈죠. 이게 반도체 3대장이 있잖아요. PSK, 하나머티리얼즈, 뭐 이런 애들, 그죠? 그 다음에 뭐 장비주들.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 투자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했을 때 가장 먼저 수혜보는 게 이제 장비주들이 되겠죠. 오늘 좀 장비주들 많이 움직였는데 특히 뭐 후공정이나 전공정이나 뭐 이런 쪽들, 지금 보시면 이제 하나머티리얼즈도 바닥을 찍고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추세 전환을 할 것인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도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좀 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지금 그어드린 선 정도를 지선대로 하고요. 여기 한 4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워낙 많잖아요. PSK, 하나머티리얼즈, ISC 흐름 좋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동진세미캠도 옆으로 횡보, 솔브랜드 옆으로 횡보, 그런 추세고, 오늘은 뭐 워닝 IPS 많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ISC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뭐 장비주들 오늘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두산 테스나도 좀 후공정 많이 올랐고, 오늘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낙폭과대에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죠? DB하이텍 이건 뭐 너무 처참하게 빠졌어요. 예전에 제가 반도체 계속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때도 이거 가동력 많이 떨어져 있다고 몇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다만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복귀하려면 시간 많이 걸린다. 이런 부분들. 오늘 해성 DS 어제도 많이 오르고 오늘도 좀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LX 세미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LX 세미콘도 원체 빠져가지고 진짜 반도체 IT 쪽들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많이 올라와도 뭐 솔직히 보유하신 분들은 세 발에 피죠. 간에 기별도 안 오죠. 정말 목이 눈물만큼 오른 것 같다는 느낌인 거죠. 뭐 물론 바닥에서 어저께 사신 분들은 무슨 영감이 있어서 사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뭐 큰 수익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도체류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찾아보면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 시장을 리딩한다고 쳤을 때 찾아보면은 트레이딩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사실은 조금 아직까지는 리스크한 구간이다. 그래서 바닥권 탈출이 확실히 이어지는지는 좀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 거쪽이 바로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던 리오프인 섹터주들은 지금의 조정을 어차피 가격적인 메리트로 좀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들 아까 좀 말씀드렸죠. YG 엔터 같은 경우가
엔터주주 중에서 제일 못 간 케이스죠. CEO 리스크가 있었고요. 뭐 최근에 뭐 베이비몬스터 얘기 나오고 뭐 블랙핑크 뭐 결별 안 하는 부분들 얘기 나오면서 반등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종목도 크게 보시면 완만한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완만한 하락 추세. 고점 계속 낮아지고 저점 계속 낮아지고. 근데 이걸 좀 뚫어낼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역시 올해는 이 회사 말고 뭐 SM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하이브 뉴진스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그다음에 SM도 이제 신규로 나오는 아이돌들 있고 이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신구의 조화가 잘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JYP 좋고요. 근데 YG가 가장 처져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좀 시도를 하고 상승한다라면은 가장 폭이 좀 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46,000원대 정도 지선 설정해 놓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제가 건설주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두서없이 그냥 계속 종목 봐드리는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것도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였는데 사실 실적 면에서는 사실 좀 꿀릴 게 없는 기업인데 업황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종전이라든가 휴전이라든가 얘기만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해외 건설 쪽들 좀 일가견이 있는 회사들, 뭐 원전도 관련이 있는데 그게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좀 저가도 여기도 계속 내려오고 있죠. 고점도 계속 내려오고 있죠. 역시 현대건설 역시도 완만한 하락 추세입니다만은 이 트렌드를 벗어나기 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뭐 네옴 이런 거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시 좀 부각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거나 GS건설, 그 다음에 뭐 DLENC 등등등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푸는 문제 나오면서 뭐 그린벨트에 땅 있는 기업들도 많이 오르긴 했었고요. 뭐 토목이라든지 뭐 관련되는 중소형 건설사들도 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대형사보다는 좀 중소형 건설사들이 최근 리스크에 있어서 좀 더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중소형단에 건설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챙겨보실 수 있겠고, 대형주에서는 이거가 좀 많이 빠졌었고,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포트가 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뭐 올해 해외에서 실적에서 되게 좋겠다라고 말씀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리포트들이. 근데 얘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박스입니다. 박스 상단이 뚫리지가 않고요. 박스 하단은 유지되고 있는데요. 박스 이 중단부 위에 아직 못 올라갔거든요. 이 박스의 중단부 위 뚫어내면 다시 또 상단부 쪽에서 매도할 기회가 준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기관 수급이 엄청 좋아지고 있다. 외국인은 팔고 있다. 이 부분 좀 챙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조금 중형급, 중소형급에서 종목들을 플레이하고 외국인은 중대형급, 시총 상위 종목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최근에 좀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얼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차트까지 다 한 번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 종목 상담 이용덕님 삼성전자 얼마까지 63,000원인데 기다릴까요? 말씀 주셨잖아요. 아까 삼성전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65,000원이 포인트다. 그 돌파되면은 추세 전환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65,000원 가장 강력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63,000원에 매수하셨다라면은 시간을 좀 들이시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함께하라님, KCC와 SK이노베이션 손실이 마이너스 40%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은 그래야 되겠죠. 이 SK이노베이션도 지금 SK온 2차전지 좀 안 좋고 에너지 쪽에서는 뭐 나쁠 거 없었습니다만은 네, SK이노베이션도 지금 참 보시면 아시겠죠? 하락 추세죠? 반등하면 빠지고 반등하면 빠지고 반등하면 빠지고 반등할 때마다 상단을 유치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계속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반등도 유치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저점까지 다시 깨면서 이제 저가권도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선 중단부를 타고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단부는 아직 안 탔는데 중단부를 타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멈출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SK이노베이션도 조금 힘들다. SDI는 그렇게 실적이 좋다는데도 못 가고 있잖아요.
뭐 LG 이노텍은 시총이 크다 보니까 수급을 타고 있는 상태인데 SK 이노베이션은 뭐 지금 연기금 계속 팔아제끼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고요. 외국인 계속 사다가 지금은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분명히 SK 이노베이션도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요. 뭐 얼마나 빨리 어떻게 돌아설지는 저도 장담 드릴 수가 없는데 들고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지금은 들고 있어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고점처럼 이 고점이 연결된 선 정도 따져본다라면 한 17만 원대 중반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를 차후에 리바운딩 했을 때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서 수급이 개선되지 않는다라면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KCC도 뭐 어쩔 수 없죠. 이쪽도 뭐 2차전 그는 KCC 스틸이죠. 이쪽은 이제 건자재 쪽이다 보니까 결국은 건설에 대한 부분들 역시 좀 금리가 내려가면서 건설, 뭐 부동산 경기 부양, 뭐 이런 쪽들 긍정적인 뷰가 좀 나와야지만 더 긍정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하는 부분들, 국내 당국의 정책들 기반으로 봤을 때 오늘 좀 반등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역시 아직까지 KCC도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추세 돌파하려면은 결국은 KCC도 26만 원대 중반까지 뭐 최대 목표 설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에 가장 강력한 저항대 염두에 두시고요. 최근에 가장 강력한 저항대라면은 23만 원에다가 저항대 그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님 일단 KCC도 오늘 양봉 나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의 저점을 지지선대로 해서 일단 유지하시고 지금 그어드린 23만 원 부근의 저항대 좀 염두에 두시고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SJ5님이죠. SK바이오팜 94,000원입니다. 추매해도 될까요? SK바이오팜은 지금 사실 수출도 괜찮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계속 유효한데요. 상장하고 진짜 너무 많이 빠졌죠. SK자 들어가는 회사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SK바이오팜하고 SK아이테크놀로지 아닌가 싶긴 한데 SK바이오팜도 최근에 보시면 8만 원 부근 강하게 돌파 못되고 밀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말 내년이면 실적이 조금 개선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 연기금도 더 이상 팔지 않는다. 외국인도 팔지는 않는다. 라는 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라면 94,000원에 매수하신 거면은 요 부분 되겠네요. 그죠? 요 부분대나 뭐 요런 때 사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나중에 최대치로 목표가는 뭐 매수가 수준까지는 한번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물을 타시고 장기 투자하실 생각이다라면은 뭐 한번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섹터주들로 좀 운용하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고요. 뭐 현금 여력이 있고 지금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고 한다라면은 SK바이오팜은 뭐 지금 정도 가격에서 뭐 추가적인 하락만 나온다라면은 한번 접근 시도를 해볼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희님, 제가 진인데 이분도 진이시네요. 효성 첨단 마이너스 39%죠. 10%는 55만 4천 원에 사셨다. 39% 비중인데 효성 첨단 소재도 아시다시피 뭐 수소차 얘기 나올 때 좀 많이 갔었잖아요. 효성 그룹주 중에서는 차라리 좀 최근에 보시면 이제 효성 TNC나 효성 중공업 이런 쪽들이 조금씩 더 올라왔었고요. 지금 효성 첨단 소재는 그냥 차트만 단순히 맞고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하락 추세는 끝났다. 하락 추세는 끝나가는 모양새고 저점에서 박스권을 오가면서 좀 수렴하기 위한 준비 워밍업 구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쪽 옆으로 한 몇 달을 더 왔다 갔다 할지 진폭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진폭으로 보면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한 두세 달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40만 원에 지금 계속 막히고 있죠. 이쪽 부분이 43, 4만 원이고 이쪽 부분이 40만 원에서 41만 원 부분 고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 고점이 내려가는 현상이 진정되는 시기가 터닝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효성 첨단 소재도 터닝하려면 40만 원대 위로 강하게 돌파가 나타나야지만 다시 안 내려와야지만 효성 첨단 소재도 추세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바닥은 여기 횡보 구간 10월달, 11월달 횡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잡혔다.
그래서 30만 원대 초반은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가격 자체는 좀 메리트 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지금 뭔가 좀 선호되는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화학주들 많이 올랐다고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시피 일정 부분 시세를 나고 난 다음에는 쉬는 시간이 조금 길어져요. 여기도 이렇게 시세 여기서 크게 난 다음부터 지금 쉬는 시간이 꽤 나온 거죠. 이게 지금 거의 1년 한 3, 4개월 이상 쉬운 거죠. 그렇죠? 1년 한 3, 4개월 정도 지금 조정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더 추가로 강하게 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옆으로 가는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10%는 55만 원대 샀으면 엄청나게 높게 사신 거네요. 일단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뭐 수소와 관련된 테마가 불면은 뭐 언제라도 빠르게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 지금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엘리어트 파동이론 다들 아시죠? 시세 다 나고 지금 하락 조정 과정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바닥 잡고 터닝하면 다시 한 50만 원 부근 정도 리바운딩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뭐랄까요? 흐름? 뭐 이 부분이 언젠가 뭔가 호재성 이슈가 나오거나 그렇게 된다라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 현 수준에서는 직전 저점을 하야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손절보다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수렴 과정 중이니까 이 수렴이 좀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기다리셨다가 60만 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까지 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전략이 효성 첨단 소재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맞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저 혼자 방송을 했어요. 저 오랜만에 좀 방송을 하는데 사실 최근에 뭐 시황이라든지 뭐 전략적인 부분들 좀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초반에 섹터별로 좀 전략만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 쭉 차트 봐드렸고 그 다음에 관심 아니 보유 종목 상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어렵죠.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막 따라가기 너무 힘들고 사실 따라가기 힘들면 그걸 다 이렇게 쫓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길목 지키기를 하면 되거든요. 다음번은 이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쪽에 가서 난 집중을 하고 있으면 나한테 다시 순서가 돌아오는데 뭐 엉뚱한 거 말고요. 주도력을 가지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지수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거나 뭔가 수급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종목들 쪽에서 답을 좀 골라놓고 기다리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은 낙폭과대주 sek터와 리오프닝 섹터 이 두 개를 적절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을 계속 앞으로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로는 뭐 2250까지 올라왔으니 이제 2200을 강하게 잘 지지해 주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월 효과네, 뭐 1월 랠리 뭐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번 주에 좀 상당히 좀 우울했었던 상황 속에서 오늘 반등이 상당히 좀 반가운 상황인데요. 뭐 종목별로는 반등은 나왔지만 시장 전체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아직 좀 부족하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흐름상 중국의 움직임이 분명히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제조업 지표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들과 함께 인플레 지표 꺾이는 부분들이 결국은 연준의 금리 행보에 완충작용을 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인플레가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뭐 이 연착륙이라는 것은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도 지금 보시면 다 풀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 뭔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정책을 넣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이 움직인다. 이 부분은 큰 물줄기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시장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뭐 여기에 나중에 우크라이나 뭐 휴전, 정전, 뭐 그쵸?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라도 나온다라면은 시장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 다만 지금 좀 힘든 게 코로나 이제 영향이고 이제 중국인들의 코로나 감염 또 다시 전 세계에 퍼질까봐 우려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또한 또 다 지나갈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독감이고 코로나고 막 유행을 해도 그렇게 겁내는 분들 없잖아요. 한번 겪어보면은 다 이제 충분히
그렇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그동안 3년 동안 억눌렸던 폭발적인 수요, 그죠? 이 부분에 좀 집중을 맞춰서 3년 동안 빠졌던 종목들한테서 시세를 좀 강하게 상반기에는 볼 수 있겠고, 작년부터 계속 내려서 1년 동안 막 하락했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제 리바운딩을 계속 노리는 트레이딩 동시에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외국인 수급이 오늘 들어왔다고 내일도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 챙겨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3일 이상 크게 들어온다라면은 좀 시각이 바뀌었구나라는 점으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 팔거나 덜 파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오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테슬라, 애플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약하다라면은 그 부분 역시도 멀리 보는 입장에서는 국내 우량 기업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중국 때문에 흔들리는 소비주들, 리오프닝주들한테도 기회는 계속 유지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충분히 선별 투자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중국과 관련된 한한령 해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올해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기업들 충분히 골라내서 계속적으로 좀 매매하시는 전략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종목들을 많이 말씀도 못 드리고 뭐 타사 자료도 많이 활용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뭐 사라 팔라라, 뭐 목표가가 얼마다, 뭐 손절가가 얼마다,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제시는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좀 차트 보면서 어느 정도 뉘앙스를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또 저의 전략도 또 저의 시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참고만 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혼자 했고요. 방송 혼자 해도 1시간 11분 동안이나 떠들었네요. 또 제 목소리가 밤에 자장가처럼 들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시장과 함께 주요 종목들 차트 공부 한번 했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파이팅 하세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